두 번째 가게. 경북 영주의 오래된 시장 골목. 68세 박춘배와 65세 아내 심옥래가 30년간 운영했던 춘배네 슈퍼가 오늘로 문을 닫는다. 가게 앞에는 폐업감사 세일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춘배야, 라면 한 박스만 더 주세요. 아줌마, 세일이라니까 더 사가세요. 마지막 날이지만 단골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30년 동안 이웃처럼 지낸 사람들이었다.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동네 아줌마가 아쉬워했다. 나이가 나이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춘배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들이 들어서면서 손님이 줄었고 무엇보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저녁 7시 마지막 손님이 돌아가고 가게는 텅 비었다. 춘배와 옥래는 30년 동안 함께했던 가게를 둘러봤다. 낡은 진열장, 때 묻은 계산대, 삐걱거리는 의자. 모든 게 추억이었다. 여보, 우리 잘한 건가? 글쎄,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 그래도 30년이면 오래 한 거지. 맞아. 애들 키우고 대학 보내고 이 가게 덕분이었어.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서 있었다. 내일부터는 이 자리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자, 이제 정리하자. 춘배가 말하며 전등을 끄기 시작했다. 하나씩 꺼질 때마다 가게가 어두워졌다. 고생 많았어, 춘배야. 너도 고생했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가게를 나왔다. 셔터를 내리는 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다. 30년의 시간이 그 소리와 함께 끝났다. 내일부터 뭘 하지? 옥래의 질문에 춘배는 대답하지 못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니.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30년 동안의 루틴이 끝나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다음날 아침 춘배는 평소 습관대로 6시에 눈을 떴다. 일어나려다가 멈췄다. 가게에 갈 필요가 없었다. 몇 시야? 6시 반. 가게. 아, 맞다. 안 가도 되는구나.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여유가 생겼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오늘 뭘 할까? 글쎄, 동네 산책이라도? 아침을 먹고 춘배는 동네로 나갔다. 동네 공원에는 장기를 두는 할아버지들이 있었다. 혹시 한판 해보실래요? 제가요? 잘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소일거리 삼아요. 춘배는 장기를 두기 시작했다. 한 판, 두 판 두다 보니 점심시간이 됐다. 벌써 10이시네요. 춘배는 집으로 돌아갔다. 옥래는 TV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 동네 공원에서 장기 뒀어. 그래? 나는 여기서 드라마 봤어. 점심을 먹고 춘배는 또 공원으로 나갔다. 그러다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사실 피곤한 게 아니었다. 할 일이 없어서 나른했다. 집에 돌아오니 옥래도 소파에서 졸고 있었다. 여보? 응? 왔어? 졸고 있었어? 아니야. 그냥 눈을 감고 있었어.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산책을 나갔다. 예전에 운영하던 가게 앞을 지나쳤다. 어두운 가게를 보니 마음이 아팠다. 우리 정말 잘한 건가? 모르겠어. 하지만 이미 한 일이잖아. 그래도 이렇게 할 일 없이 지내는 건 답답해.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춘배는 생각했다. 이대로 10년, 20년을 보내야 하나? 여보, 잠 안 와? 응. 너도? 나도 안 와. 뭔가 이상해. 편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두 사람은 한참 천장을 바라봤다. 자유는 얻었지만 동시에 뭔가 소중한 걸 잃은 기분이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옥래가 말했다. 여보, 창고 정리 좀 해야겠어. 그래, 한번 정리하자. 정리를 하다가 춘배가 뭔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먼지 쌓인 천 아래에서 낡은 간판이 나왔다. 추노푼식이라고 적힌 작은 간판이었다. 어머, 이거 우리가 처음 했던 분식집 간판이네. 맞다. 결혼하고 처음 했던 가게. 40년 전 신혼 때 시작했던 작은 분식집. 돈이 없어서 월세 3만원짜리 쪽방에서 시작했었다. 그때 생각나네. 떡볶이 만들고 라면 끓이고. 맞아. 손님이 없어서 우리끼리 먹기도 했잖아. 분식집은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장사가 안 됐고 옥래가 임신해서 몸이 힘들었다. 그때 참 열심히 했는데. 그러게. 새벽에 일어나서 국물 끓이고 손님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하려고 메뉴도 늘리고. 춘배는 간판을 들여다봤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씨도 흐려졌지만 여전히 정겨웠다. 옥내야, 그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맞아.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어. 지금은 뭔가 허전해. 여보, 이거 왜 버리지 말고 걸어놓자. 춘배가 간판을 거실로 가져갔다. 벽에 걸어놓으니 뭔가 집 분위기가 달라졌다.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옛날 이야기를 했다. 그때 단골이었던 김 아저씨 기억나? 기억나지. 계란 하나 더 넣어달라고 했던. 그리고 고등학생들도 많이 왔었어.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때가 그리워졌다. 힘들었지만 활기찼던 시절. 여보, 나 요즘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나도 그래. 지금은 편하긴 한데 뭔가 아쉬워. 그날 밤 춘배는 꿈을 꿨다. 작은 분식집에서 손님들에게 라면을 끓여주는 꿈이었다. 며칠 후 아침 옥내가 갑자기 말했다. 여보, 우리 다시 해볼까? 뭘? 분식집. 갑자기 왜 그래? 요즘 너무 심심해. 그리고 그 간판 보면서 계속 생각났어. 춘배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엔 나이가 뭐가 중요해? 68살이면 요즘 젊은 거야. 그래도 돈도 들고. 얼마나 들겠어? 작게 시작하면 되잖아. 어디서 해? 집에서? 아니야. 시장에 빈 점포가 있어. 두 사람은 시장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목적이 있는 외출이었다. 시장에 도착해서 그 점포를 봤다. 생각보다 작지 않았다. 분식집 하기에는 적당한 크기였다. 부동산에 가서 임대료를 물어봤다.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다. 보증금은 500만원, 월세는 50만원이에요. 우리 해봐요. 옥내가 말했다. 정말? 네. 정말 해보고 싶어요. 계약할게요. 계약을 하고 나오는데 두 사람의 마음이 설렜다. 여보, 우리 진짜 하는 거야? 응. 진짜 하는 거야. 집으로 돌아와서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다. 메뉴는 떡볶이, 라면, 김밥. 오뎅도 하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 밤이 늦었다. 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모르지. 하지만 해보는 거지 뭐. 이번엔 꼭 성공하자. 응. 꼭 성공하자. 40년 만에 재도전이 시작되었다. 2주 후 춘옥분식이 드디어 문을 열었다. 테이블 4개, 의자 12개의 작은 분식집이었다. 오픈 첫날 춘배와 옥내는 새벽부터 준비했다. 떨린다. 나도. 손님이 올까? 오전 10시 가게 문을 열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손님이 없었다. 점심시간이 됐다. 그때 중학생 3명이 들어왔다. 여기 떡볶이 있어요? 응, 있어. 어서 와. 첫 손님이었다. 떡볶이 3인분이요. 춘배가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설탕과 소금을 헷갈린 것이다. 이상한데? 떡볶이가 엄청 짰다. 다시 만들어야겠어. 하지만 이미 떡볶이는 학생들 앞에 나가 있었다. 이거 왜 이래? 너무 짜요. 춘배와 옥내는 당황했다. 죄송해요.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데 학생들의 반응이 의외였다. 맛은 없는데 재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응. 맞아. 오늘이 첫날이야. 그럼 연습이네요. 괜찮아요. 학생들은 웃으며 짠 떡볶이를 먹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는 맛있게 해주세요. 응, 꼭 맛있게 해줄게. 오후에도 몇 명의 손님이 더 왔다. 다행히 더 이상 실수는 없었다. 저녁에 문을 닫고 두 사람은 하루를 정리했다. 어땠어? 힘들었어. 그런데 재밌었어. 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바쁘게 보냈네. 첫날은 실수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보람을 느꼈다. 여보, 우리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하루하루 늘어가면 되는 거지. 그날 밤 둘 다 깊게 잠들었다. 며칠이 지나자 가게에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다. 특히 시장 상인들이 자주 왔다. 할머니, 여기 라면 하나요? 옆에서 채소 가게를 하는 김 사장이 점심때마다 왔다. 며칠 후 뭔가를 들고 왔다. 이거 쓰세요. 뭐예요? 파, 양파요. 라면에 넣으면 맛있어요. 아니에요. 돈 주고 살게요.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웃끼리 도와야죠. 다음 날에는 반찬 가게 사장님이 김치를 가져다 줬다. 할머니, 이거 갖다 쓰세요.
새로 가게 시작하신 거 응원해요. 우리 시장도 살려야죠. 며칠 후에는 어묵 가게 아주머니가 어묵을 가져다 줬다. 할머니 오뎅 끓이세요. 하나둘 시장 상인들이 재료를 가져다 줬다.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우리 시장이 살아야 우리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보기 좋아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시는 거. 상인들의 응원 덕분에 가게가 점점 나아졌다. 여보, 사람들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어느 날은 젊은 부부가 왔다. 여기 새로 생긴 거예요? 네. 얼마 안 됐어요. 떡볶이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젊은 손님들도 하나둘 늘었다. SNS에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여보, 우리가 SNS 스타야. 손님이 늘면서 가게에 활기가 돌았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신났고 장사 준비하는 것도 즐거웠다. 할머니, 오늘 떡볶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도 라면 끓이는 실력이 늘었어요.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재밌었다. 여보, 요즘 기분이 어때? 좋아.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신나고. 나도 그래. 이제야 진짜 살고 있는 기분이야. 가게를 연 지 한 달이 됐을 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머리가 희끗한 50대 남자였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라면 하나 주세요. 계란 넣어드릴까요? 네, 넣어주세요. 남자는 자리에 앉아서 계속 가게를 둘러봤다. 라면을 먹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 저 기억 안 나세요? 기억요? 누구세요? 40년 전에 여기. 아니, 이 근처에서 분식집 하셨잖아요. 춘배와 옥내는 깜짝 놀랐다. 맞아요. 그때 춘오픈식이었어요. 저 기억 안 나세요? 매일 여기 와서 라면 먹고 공부했던 중학생. 어머, 혹시 민수야? 네, 맞아요. 저 민수예요. 어머나, 정말 민수구나. 40년 전 분식집을 할 때 정말 매일 오던 중학생이 있었다. 야, 정말 민수네. 많이 컸구나. 네, 이제 50살이에요. 그때 할머니가 해주신 라면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공부할 곳이 없었는데 여기서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웠어요. 민수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집이 가난해서 공부할 방도 없었고 분식집이 유일한 공부 장소였다고 했다. 그 덕분에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갔어요. 정말? 네. 지금은 회사에서 일해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춘배와 옥래는 울컥했다. 그때 돈이 없어서 못 먹는 날도 있었는데 할머니가 숙제 다 했으면 라면 먹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평생 잊지 못해요. 오늘 지나가다가 춘오픈식 간판을 봤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시더라고요.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뻐요. 우리도 기뻐. 민수가 이렇게 잘 커서. 이제 자주 올게요. 민수는 라면값을 내려고 했지만 춘배가 받지 않았다. 돈은 됐어. 40년 만에 만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문이 닫히고 춘배와 옥래는 한참 말이 없었다. 여보, 우리가 그런 일을 했구나. 몰랐어. 그냥 안쓰러워서 한 건데. 그래도 좋은 일 한 거지. 그날 밤 두 사람은 뿌듯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민수의 방문 이후 가게에는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다. 민수가 SNS에 올린 글 때문이었다. 할머니, 인터넷에서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TV에서도 나왔어요. 춘배와 옥래는 몰랐지만 자신들의 이야기가 뉴스에도 나왔다. 덕분에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왔다.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시다니. 어느 날 시장 상인들이 모였다.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시장이 유명해졌어요. 감사해요. 2개월 후 시장 상인회에서 춘배와 옥래에게 감사패를 줬다. 어느 날 시장 상인들이 제안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개업식 해요. 정식 개업식이요. 시장에서 지원할게요. 결국 개업식을 하기로 했다. 개업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시장 상인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민수도 가족과 함께 왔다. 축하해요. 오래오래 하세요. 시장 상인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춘배 사장님, 옥래 사장님 덕분에 우리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춘배가 마이크를 받았다. 저희는 그냥 심심해서 시작한 건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옥래도 한마디 했다.
저희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개업식이 끝나고 춘배와 옥래는 손을 잡고 가게를 바라봤다. 여보, 우리 정말 해냈네. 응, 정말 해냈어. 68살에 새로 시작한 게 믿어져? 안 믿어져. 꿈 같아. 시장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여보, 우리 인생 이막이야. 맞아. 이제 시작이야. 두 사람은 가게로 들어갔다. 오늘도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68세와 65세에 시작한 새로운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춘배는 라면을 끓이고 옥래는 떡볶이를 만들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다. 꿈을 포기하기에는 인생이 아직 길었다. 두 번째 가게, 두 번째 인생이 지금 시작되고 있었다.